자, 개정영어 YBM 박준원 본문 2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고 질문이 있으면 와가지고 꼭 물어보고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각 과마다 주요 문법이 두 가지씩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2과의 주요 문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수동태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동격대시예요. 동격대. 동격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다 보니까 꼭 좀 별표해놓고 기억하시고. 괜찮아? 가볼게요. 영어의 동물 표현이라는 제목이네. 자, 동물들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have to do with 단어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영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완전히 많이 있지. 너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놀래키는 게 아니라 놀람을 당하는 거예요. surprised.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단지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가, 뭘 포함하고 있는가,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너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자, 의문사 겸 주어 역할이고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 do나 does가 섞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자,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했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되게 매력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래. 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는 어떤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일부 되게 매력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동물들이 포함되어진, 어디에 포함되어진 수동태 다 체크할 거야. 일상의 영어에 포함되어진 그러한 매력적인 방법들, 흥미로운 방법들을 일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시작해 보자.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적인 언어적 과정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기본적인 언어적 과정이 뜻이 뭐를 의미하는 거였냐면 콤마 찍고 부연 설명하기를 analogy라고 얘기하고 있네. 비유라는 뜻인데 단어 꼭 좀 챙기자고 얘기했어. 자,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비교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뭐와 뭐 사이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의 것들 사이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래요. 예를 들어 comparison 같은 경우도 비유의 느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뜻이 실제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편리한 방법이래. 비유는 편리한 방법인데 뭐가 뭐 할 수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 들어갔지.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누가?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면서 두 가지의 것들 사이에 비교를 갖다가 analogy라고 얘기를 한대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B 플러스 PP 나오네. 수동태 뭐 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냐 하면 동물들이 되게 친숙하기 때문이래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자주 언어를 만들어낼 때 사용되어지고 있대. 자, 비유의 방법으로 동물 표현이라는 것들은 끌어내고 있대요. 동물 표현이 끌어낸데 draw가 그리다가 아니라 끌다라는 말이지 유사점을 끌어내고 있대요. 누가 누구 사이에? 동물과 사람 사이에 유사점을 끌어내고 있대. 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는 거 무조건 주어 수식으로 들어가잖아. 맞지? 자,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려지는데 B 플러스 PP 나오네. 불려지는데 닭이라고 불려진대. 설마 용감하지 않은 겁쟁이들이 사자로 불려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반면에 용감한 리더들은 말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말이 되어진대요? 인 것으로 말이 되어진대. 뭐인 것으로? 사자 심장을 가진이라는 말로 말이 되어지고 있대. 자,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어렵지 않대요. 뭐가 어렵지 않대?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나오고 얘가 가주어로 나오는 거잖아. 맞지? 대부분의 경우에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뭐를? 그 논리를 뭐 뒤편에 놓여진 그 비유 뒤편에 놓여진 논리를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대. 다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가볼게요. 동물 비유는 기반을 두고 있대요. 자, be based on 나옵니다. 수동태 싸그리다 별표해 놓으시고. 자, 동물 비유라는 것은 기반을 두고 있는데 세밀한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동물 행동에 대해서 세밀한 그러한 밀접한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대. 연결어구 나오고 있어요. 꼭 좀 챙겨주시고. 쌤이 늘 연결어구 하잖아. 연결어구 하는 게 그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결어구 빈칸 접속사 빈칸
문제 나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어구 같은 경우는 삽입하기에도 좋고 순서 배열로 단락을 끊어내기에도 너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what if 주어 동사예요. what if 주어 동사는 뜻이 단어인데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말이었어. 꼭 좀 챙겨주시고, 자, casual이라는 단어가 close라는 단어랑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었잖아. 건성건성하는 그러한 관찰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얘기해. 잘못되어진 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오해가 get in the way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얘기해요. 수거 나오는 건 다 챙겨야지, 그치? get in the way가 뜻이 뭐냐면 방해되다 라는 말이었어. 잘못되어진 오해가 방해가 되어지면, 또는 건성건성하는 그러한 관찰이 잘못되어진 가정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어구에 해당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꼭 좀 챙깁시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종종 있잖아, 사실이어 왔대요. the case를 갖다가 true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종종 사실이어 왔는데 영어 동물 표현에 있어서 사실이어 왔대.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crocodile tears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 문장. 한 사람은 얘기가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가 되어지냐 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대. 자, B 플러스 PP 나오고 있네. 한 사람이 말이 되어진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댕긴데 뭐 하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crocodile tears를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대. 뭐 할 때? 그들이 뭐뭐인 척 할 때, 슬픈 척 할 때. 뭐 할 때 슬픈 척 하면?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 슬픈 척 한다면 crocodile tears를 흘리고 있다라고 말이 되어지는 거래. 자, 여기에 they are not 돼야 돼요. they do not이 아니라, 왜냐하면 are not 다음에 said가 생략되는 거라고 얘기했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비동사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they are not 해야 되는 거.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 슬픈 척하고 있다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이 되어진대. 자, 그 생각은 뭐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 대중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래. 자, 이게 선행사로 잡히고 이게 동격대수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거 별표해 놓고 문장까지 별표해 놨었어요. 그치? 뒤에 완전한 문장, 앞에 선행사 있을 때 쓰는 거.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 뭐에 관해서? 그들이 죽이고 있는 먹이에 관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그 대중적인 믿음으로부터 그 생각이 나오게 된 거래. 웃기잖아. 쥐가 잡아먹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잡아먹으니까 이게 가식적인 눈물을 의미하는 거야. 다음 문장 가볼게.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악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악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뭐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 This is because랑 this is why 구분하자고 얘기했지. This is because 다음엔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this is why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 그들의 눈이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이래요. stimulated, B 플러스 PP 나옵니다. 뭐 할 때? 입 주변의 근육이 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들의 눈이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어가 먹고 있는 동안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다음 문장 가볼게. 그들의 눈물은 단지 뭐일 뿐이래?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래. 요거 빈칸으로 피워놓기에 좋다고 얘기했다. 자, nothing to do with 단어 기억해 주시고 요거 빈칸으로 피워놓기에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체적인 반응이 바로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캐주얼한 observation에 기반을 두고 잘못되어진 그 오해가 잘못되어진 번역이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 첫 번째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는데 making a beeline 이라고 얘기합니다. 꿀벌선
꿀선 만드는 거, 벌선 만드는 거 쓴 belong to가 돼요. 얘들아 belong to 같은 경우는 절대로 수동태의 형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자동사라고 얘기했잖아. B 플러스 PP 되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동물 표현의 집단에 속해 있는 또 다른 표현이 making a beeline이라는 표현이래요. 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잘못되어진, 즉 flawed가 뜻이 앞에 있었던 그 casual이라는 단어로 혼용될 수 있겠지. 바꿔 쓸 수도 있는 거. 잘못되어진 관찰에 기반을 둔 동물 표현의 집단에 속해 있는 것 두 번째가 making a beeline이라는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벌선이라는 것은 꿀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 직선을 의미하는 거래. 두 개의 지점 사이에 직선을 의미하는 거래요. 야, 네가 만약에 make a beeline for someone or something 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위해서 벌선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너는 직진하는 걸 의미하는 거래. 뭘 향해?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끝나고 동사를 또 쓰고 싶은데 접속사가 없다 보니까 분사구문 바뀌는 거, 접속사랑 주어 반복되는 거 날라간 거 원래 문장으로 돌려줬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접속사 같은 경우는 학교쌤이 알려주는 그 접속사를 기억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다. 그치? 꼭 챙겨주시고. 자, 만약에 네가 make a beeline for someone or something 하고 있다면 네가 네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래. 뭐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도중에 가는 길 도중에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자, 예를 들면 나오고 있어. 연결어구. 쌤 아까도 얘기했지.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공부해요. 공부할 때. 자, 예를 들면 당신의 어머님이 말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들어갔다라는 거. 얘들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에 쿠시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자리에 과거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한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영어에서. 조동사 다음에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과거의 느낌을 전달할 때에는 have pp가 들어간다라는 거 챙겨주시고, should have pp랑 must have pp 내가 되게 강조 많이 하잖아. 주의해 주시고. 자, 예를 들면 당신의 어머님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뭐 하라고? 곧장 달려와. 집으로 학교 마치고 곧장 달려와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른대요. 자, 이제 네가 이런 표현을 계속 듣다 보면 궁금해할지도 모른대.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른대. 아, 벌이 진짜로 날아가는가? 어떻게? 직진으로 날아가는가? straight가 뜻이 형용사의 뜻도 있고 부사의 뜻도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로 나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교과서 그대로 가는 거. 그치? 자, 벌이 진짜로 직진해서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른대. 자, 어디로? 장소로 나오는데 the place가 생략돼 있잖아. where 같은 경우는 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뒤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to가 들어가면 불완전한 문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to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where, when, why, how 꼭 좀 챙겨주시고. 자,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장소로 벌이 진짜로 직진해서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를 네가 궁금해할지도 모른대. 야,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주로 그들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래요. 얘들아, 이번에는 are not이 아니라 do not이 나오지. do not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예요? fly straight to where they want to go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일반 동사예요. 대동사. 아까는 they are not said였다. 그치? 그래서 비동사였어. 자, 당신이 관찰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또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나오고 있네. 과거의 느낌 들어가는 거. 네가 관찰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벌 날라다니는 거 본 적 있잖아. 맞지? 관찰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벌들은 만드는데 되게 불규칙적인 그러한 비틀기를 만들고 회전을 만들고 있대. 어디에서? 그들의 비행 속에서 불규칙적인 비틀기와 회전을 만들고 있대요.
그들은 종종 멈춰서기까지 하는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 그 말은 여기에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라고 얘기했다. 휴식하기 위해서 멈춰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회하기도 한대요. 자, stop이 1번 들어갔어. 그 다음에 take a wrong way around 단어 기억하시고 우회하다, detour, 우회할 때도 있대요. 그들은 종종 휴식하기 위해서 멈춰섭니다. 그 다음에 우회하기도 합니다 라는 말. 우회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 아니야? to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1번 뭔지 잘 기억해야 된다. 병렬 구조일 때. 자, 그것은 오로지 요렇게 할 때뿐이래요. 자, 수업 시간에 쌤이 이때 강조용법 설명해 줬잖아. 그치? 자, 이때 강조용법이에요.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것은 바로 요럴 때뿐이래요. 자, 요것도 이때 강조용법 같은 경우도 쌤이 문장 발표 해놨었다. 그치? 자, 그들이 돌아갈 때뿐이래. 어디로? 집으로 돌아갈 때뿐인데 뭘 가지고? 짐을 가지고, 짐이란 뜻이잖아. 꿀을 가지고, 꿀이라는 그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 하는 것이? 그들이 만드는 것은 뭐를? 직진을 만드는 것은 꿀짐을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갈 때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해석 잘 하시고. In the case of the be 나왔는데 벌의 경우에 오로지 진실의 일부가 뭐 하게 된 거래요? come to 동사 원형이 뜻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말이잖아. 진실의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게 된 사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괜찮을까? 다음 문장 가볼게. 챕터 3입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even though, despite랑 구분 잘하라고 얘기했다. 필기해놨지? 자, 비록 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뭘 알고 있긴 하지만 대문장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비유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 표현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래. 얘들아, 아까 belong to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소속되다, 동물 표현의 집단에 소속되다 라는 말로 belong to가 절대로 be 플러스 pp 안 된다고 얘기했지. disappear 같은 경우도 자동사라 가지고 절대로 수동태 형태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are not disappeared 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틀립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비유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표현이 쉽게 사라지질 않는데 어디에서? 언어에서 사라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익숙해졌는데 벌써 익숙해진 그 표현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치? 사실은 연결없고 사실은 뭐 때문에?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동격 that 나옵니다. 동격 that. 문장 발표해놨습니다. 자, 악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벌이 진짜로 날아다니는데 직진으로만 날아다닌다. 그들의 목적지까지 직진으로만 늘 날아다닌다라는 그 믿음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대요.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괜찮아? 다음 문장 가볼게. 때때로 그 의미가, 자, 이제 이야기 끝났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거든. 자, 때때로 그 비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대요. obvious가 뜻이 명확한, 분명한이란 뜻이잖아. 연결어구 나오고 있어. 연결어구 꼭 좀 챙겨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이 네 마음으로 다가오니? 네가 뭐 할 때? 들을 때. 아, 요런 문구를 들을 때 네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얘기해요. 아, 흰 코끼리 아니면 검은 양과 같은 그 문구를 네가 들을 때 네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 딱히 막 유추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짐작이 안 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콤마 삽입 들어갔어요. 아, 듣는 사람들이지. 듣는 사람들. 이러한 어구를 처음으로 듣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대요. 그러한 어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이 힘들대. 야, 흰 코끼리랑 검은 양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 아까 그거랑 다르잖아. 닭, 뭐 아니면 lion hearted,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자심장, 용감한 거. 그거랑 다르다는 얘기지. 자, 그 표현, 그 흰 코끼리라는 표현은 온 것인데 어디로부터 온 것이래? 태국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자, 오래오래 전에 태국에서 흰 코끼리는 굉장히 드문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자, 뭐 할 때마다 한 사람이 아니네. 한 코끼리가 발견할 때마다가 아니라 발견될 때마다 founded 아니라고 얘기했다. 단어 달라요. 한 마리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은 주어졌는데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거야. 그 왕은 그리고 난 다음에 주곤 했대요. 그 흰 코끼리를 뭐로써 줬냐 하면 왕의 선물로써 누군가에게 주곤 했대요. 누군가에게. 근데 어떤 누군가입니까?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그 아름다운 동물이라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래. A fortune이 뜻이 운이 아니라 막대한 재산 또는 거금이란 뜻이었잖아. 큰 돈, 뭐 하는 데 있어서 take care of 빠지면 안 된다. 알잖아. 한 묶음 표현이에요. 맞지? 돌보는 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왕의 선물로서 그 흰 코끼리를 주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누구도 거절할 수 없었대. 그러한 왕의 선물을 거절할 수 없었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로 재정적으로 파멸시켜버릴 수 있었대요. 누구를? 그 주인을, 선물 받은 사람을 갖다가 재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었대. 더군다나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oreover 나옵니다. 연결 꼭 좀 챙겨주시고. 자, 더군다나 있잖아. 그것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했대요. 뭐 하는 것이 이시 가주어 나오고 뒤에 진주어 나오는데 요 단어 좀 챙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mistreat 뜻이 뭐냐면 학대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물을, 뭐로부터 온 선물? 왕으로부터의 그 선물을 학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 심지어 올라타는 것 역시도, 그것을 올라타는 것 역시도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네. 아씨, 타지도 못하고 뭐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뭐하고 이카니까. 그래서 흰 코끼리가 거의 뭐 했대? 쓸모가 없었대요. 핵심이지. 쓸모가 없었대. 그 표현은, 근데 그 표현이 도입하는 거야, 도입되는 거야? 도입되는 것이 콤마 삽입 들어갑니다. 18세기에 영국으로 도입되어진 그 표현이 밝혀졌대. 드러났대요. 뭐인 것으로? 되게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뭘 위해? 묘사하기 위해서. 뭐를? 되게 비싼 단어 기억해요. costly 형용사예요. 형용사. expensive의 느낌. 비싸지만 쓸모없는 공공의 건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되게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자, 오늘날 그 표현은 사용되어지는데 be used to 동사 원형 요거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다.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referring 하면 안 됩니다. 뜻이 달라집니다. 그 표현은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끊으라고 얘기했잖아.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일컫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대. 어떤 무언가를 비싸지만이 아니네. 비싸고 쓸모없는 무언가. 어떤 누군가에게 비싸고 쓸모없는 그 어떤 것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 표현이다. 마지막 표현. 검은 양. 양이 하얘야지. 이것도 쓸모없는 거잖아. 맞지? 자, 검은 양은 흰 코끼리맨처럼 흔하지 않대요. 당연한 얘기지. 검은 양은 흰 코끼리맨처럼 흔한 동물이 아니래. 그리고 그들도 또한 역시 의미하는데 골칫거리를 의미한대. 누구에게? 소유주들에게, 그 주인들에게. 그 표현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 영국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거래. 목양산업, 목양업, 그 양을 목축하는 산업을 얘기하지, 목양산업의 영국 역사로부터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거래. 오래 전에 있잖아. 검은색 털은
worthless 했대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었대.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것이 뭐 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하기가? 염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검은색 털은 가치가 없었대요. 오래전에. 자, 검은색 양이 태어났을 때 주인들은 그 검은 양을 바라봤는데 되게 운 나쁜 걸로 바라봤대요. 검은 양이 태어났을 때 be born 나옵니다. 수동태 다 체크한다. 자, 태어났을 때 그 주인들은 바라봤는데 그 검은 양을 불운으로 바라봤대. 운이 되게 없는 걸로 바라봤대요. 오늘날 그 검은 양이라는 표현은 일컫는 건데 되게 이상하고 인기가 없는 가족 멤버나 집단의 멤버를 일컫는 거래요. 검은 양이라는 것이. 아마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자, 그 인기 없는 검은 양이 돋보이기 때문이래. 도드라지기 때문에. 스탠드아웃 단어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집단 속에서. 누구의 집단? 흰 양의 집단 속에서 검은 양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인기 없는 검은 양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한 집단이나 한 가족에 되게 이상하고 인기 없는 멤버를 일컫는 것이 바로 요 오늘날의 표현이래. 괜찮을까? 마무리 지을게. 이러한 흥미로운 되게 재미있는 interesting이에요. ing랑 ed랑 구분 잘해야지. 이러한 흥미로운 표현들은 단지 있잖아. 단지 몇 가지 예시일 뿐이래. 뭐에 있어서? 영어 표현에 있어서 단지 몇 가지 예시일 뿐이래요. 뭐와 관련이 있는 문장 끝났지? having to do with 나오는데 단어도 기억해야 되고 분사구문도 기억해야 되고, 사실 여기에서 이거 분사구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which 다음에 are 생략돼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관계대명사 주격에서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날라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ing가 중요한 것이. 기억해줘요. 꼭 동물들과 관련이 있는 영어 표현들의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을 뭐 할 때, 네가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할 때에도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요걸 얘기하는 것이. 자, 그리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들의 뿌리, 기원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재미있는 방법이 되어지는데 뭐 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괜찮을까? 자, 우리 3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3과로 넘어갈 건데 질문 있으면 꼭 와가지고 물어보시고 다 들었으면 그거 해야 된다. 선택지랑 문제 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